강하고 많은 비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경북 영주에서는 산사태가 한 집을 덮쳤고 14개월 된 아이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6시간 전 산사태 예보가 내려졌고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 문자가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대피 경고나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행정상 집원이 산이 아니고 밭, 즉 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누런 흙이 가득 찼습니다. 방이 있던 곳은 벽이 사라져 공터가 됐습니다. 흙을 치우기 위해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아기 장난감과 써보지 못한 기저귀는 흙 속에 나뒹굽니다. 그 사고가 일어나고 신고를 한 것도 10분도 안 돼요. 무너진 흙이 집을 덮친 건 새벽 4시 43분쯤입니다. 3대 1가족 10명이 살았습니다. 아기와 함께 자던 방에서 아빠는 밀려드는 흙을 온몸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더 매몰되지 않게끔 하려고 그 뒷벽이 또 내려오는 걸 제가 막고 있었어요. 이제 팔하고 다리하고 다 끼어가지고. 역부족이었고 14개월 딸은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6시간 전 영주시에는 산사태 예보가 2차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대피 경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택 집원 주소가 산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취약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을 거잖아요. 산이 있으면 어느 산에 있으면 어느 사면이라든지 그 사고가 떤 곳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마을에 대피하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여기 상당동은 없잖아. 이산, 병원, 문수, 단산 밖에 없잖아요. 상망동. 정작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들도 일부만 대피 문자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주민들에게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은 거면 못 받았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문자를 받은 주민은 약 1,000명에 그쳤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 가운데 6% 정도입니다. 폭우는 천재지변이지만 피해는 사람과 시스템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지금 산사태가 난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윤대열 기자. 네, 지금 윤 기자 뒤에 있는 집이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집이군요. 네, 이곳은 산비탈 아래에 있는 주택인데요. 집 안엔 쏟아진 흙더미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집 식구들은 아이의 장례식장에 가 있거나 인근 마을 경로당에 가 있습니다. 원래 10식구가 살던 곳이라 신발장엔 신발이 가득하고 곳곳엔 아기가 쓰던 물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는 밤사이 비가 대체 얼마나 왔습니까? 네, 이곳 바로 옆 동네인 이산면에서 강우량을 측정했는데 어젯밤부터 오후 7시까지 34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영주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서 잠기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73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방음벽이 무너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쳤는데요. 주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태가 나니까 우선 방음 저걸 천안 저걸 뚫고 차가 붕 떴지 자원 모래 내려오면서 내려치니까 차는 들리고. 네, 영주시 옆이 봉화군인데 그쪽도 비 피해가 크다고요. 네, 봉화군에서도 32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피해가 큰 곳들을 좀 둘러보려고 여기저기 다녀봤는데요. 가는 곳마다 도로가 끊겨져 있거나 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전기와 통신이 끊긴 곳도 많았는데요. 주민들은 고립된 마을에서 걸어서 빠져나왔습니다. 아니, 막 입구에서 오늘 메고 내려가는 데가 끊겨가지고 애들 마치고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러 갔죠. 경북 전역이 이런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철로 일부가 무너진 토사에 유실되면서 영동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농가밭 여기저기가 물에 잠겨서 농작물 피해도 큰데요.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피해 규모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영주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많았습니다. 집이 잠기고 자동차가 고립되는가 하면 주택의 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길가로 쏟아져 내린 돌무더기는 주택을 바치던 옹벽입니다. 사람이 오가던 계단과 난간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추가 붕괴가 우려되면서 여기 살던 일가족 4명은 집을 떠났습니다. 큰 비가 계속 내리고 흙이 쓸려 나가면서 옹벽이 무너진 겁니다. 불안을 느낄 정도로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누런 흙더미가 방 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전남 곡성군 한 주택 벽체는 집 안쪽으로 무너졌습니다. 큰 비로 집안이 약해지면서 토사가 주택 쪽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흙이 목이 스며드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무거워서 이제 무너졌겠죠. 벽도 약하고 하니까요. 시간당 최고 20mm의 폭우가 내린 강원. 춘천 주택가 낮은 지역은 몇 시간 만에 물에 잠겼습니다.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충북 단양에선 굴다리를 지나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3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쏟아진 비에 나무가 쓰러지고 지금까지 농경지 2,000헥타르가 잠기는 피해를 봤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는 이 시간에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80mm, 경북에는 60mm까지 올 걸로 보입니다.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계속 내린 비로 곳곳에서 토사가 쏟아지고 산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산사태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우는 더 많아졌는데 개발로 땅은 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윤정주 기자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학교 뒤편 경사지는 직각으로 잘려나갔습니다. 물과 뒤섞인 흙은 천천히 건물로 밀려 내려옵니다. 밀리는 땅이 멈출 때까지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배수로로 쏟아지는 물은 중장비를 동원해도 소용없습니다. 스키장은 곧 쏟아진 흙과 돌밭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산사태 공통점이 있습니다. 산지 근처를 개발했고 나무 심기나 옹벽봉황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취약 지역이 전국 3만여 곳 가까이 됩니다. 산사태 점검단을 따라가 봤습니다. 10년 전 산사태를 겪은 마을 여전히 흔적이 남았습니다. 여기 깎아진 거 보이시죠? 요 모습이 땅 밀림 모습입니다. 발 디디는 땅이 밀려내려왔던 기억은 강렬했습니다. 산림청은 땅 밀림 측정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전기를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받기 위해서 이 주변에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를 겪은 주변 마을 주민들도 비가 올 때면 항상 불안합니다. 계속 물이 안 끊기고 돌담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이게. 지난 2016년부터 산사태 피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원적으로 산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1차로 흙을 저지할 사방댐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흙이 바로 건물을 덮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대피인데요. 맑은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한다든지. 산사태 징조는 뚜렷하지 않은데 위험은 분명합니다. 기상예보를 주시하고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부지방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렸지만 서울 등 중부지방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극과 극의 날씨를 보인 건데 내일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무척 더울 전망입니다. 습도도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우산으로 그늘을 만들고 차양막 아래서 햇볕을 피합니다. 선풍기를 틀고 부채질을 해도 더위가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너무 더워서 오후에 나왔어요. 늦게. 더워서 뭐 바람도 안 불잖아 오늘. 네,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덥더라고요. 내가 더운데 얘는 얼마나 더울까. 오늘 서울 등 수도권 기온은 30도 안팎을 기록했고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경북 등 남부 지역과 제주엔 장맛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경북과 제주는 20에서 60mm까지 많은 비가 오겠고 전남과 경남 쪽엔 5에서 30mm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내일 낮부턴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찾아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이 34도, 광주, 대구가 32도까지 오릅니다. 특히 전북 정읍은 전날보다 6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더 올라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표면을 중심으로는 이 다량의 수증기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햇볕으로 인해 증발함과 동시에 대기 중이 매우 습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무더위는 모레 오후부터 제주에서 다시 시작되는 비가 전국으로 확산한 뒤 누그러질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